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사태의 경우는 이제 외교적 노력 그리고 군사적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일단은 소강 상태로 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크리스토퍼 월러가 7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주식시장에 이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중국 공장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들어가는 걸 규제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또 이건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플러스가 났지만 야간 선물은 저 반도체 관련된 뉴스 때문에 거의 0.8% 가까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수는 좀 흘러내리는 듯한 약간 이제 뭐 6,000포인트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뭐 지수의 변동폭 자체가 아주 컸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신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주요 업종으로도 뭐 오르고 내리고 업종 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업종이 한 1%대 정도 올라가고 또 뭐 구글 이런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약하고 이렇게 이제 엇갈렸는데, 이렇게 의미를 둘 정도의 급등이 나오거나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렇게 갈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날이 미국 동시만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발표에 따라서 어디는 뭐 5조 9천억 달러라고 그러고 어디는 6조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날이 그 동시만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긴 날 같은 경우는 지수를 그 안에 가둬서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수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애매한 그런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군사적 충돌 같은 경우는 일단 정체가 됐죠. 뭐 2주의 시간, 그러니까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발언하고 나서 그 2주 사이는 이제 외교가 될 수도 있고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두 개 다 열린 거다. 일단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계속 우리 공격하고 있는데 무슨 협상을 하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유럽 국가들하고는 이제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거든요. 별다른 결론은 없었어요. 뭐 결론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결론은 없었는데 계속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는 괜찮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고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은 좀 강경합니다. 이란 내에 전략적 목표물 그리고 정부 관련된 목표물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거든요. 네타냐후가 왜 저러는지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들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가지고 총리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어서 대외적으로 막 갈등을 조장하는 게 저 사람한테는 정치적으로 유리할 거다 이런 측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계속해서 지금 분위기를 좀 충돌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정학 리스크 같은 경우는 크게 윤곽이 나오지 않고 좀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이날 같은 경우 뉴스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증권사들의 의견은 이 뭐 중동 사태는 매수 기회다. 지금 잘 보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차분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게 길어지게 되면 관세 문제하고 합쳐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정말 경제가 나빠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향을 주는 재료는 잠시 후에 뭐 단계별로 설명드릴 텐데, 크리스토퍼 월러가 7월에 금리 내릴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중국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은 각각 또 시장을 이제 엇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우선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이야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미국산 장비, 이게 이제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갖다가 들여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맹국들한테는 그냥 뭐 우리 믿고 너희가 알아서 생산하는 거니까 믿어줄게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제품 그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들여오는데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부터는 건당 일일이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이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 매출 비중이 적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냐면 설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되게 많은 특수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이거 뭐 교체도 많이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자주 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허가를 받으라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와 같은 조치는 그러니까 좀 진정된 줄 알았던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다시 자극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럼 중국이 아예 그냥 중국
반도체 장비 기술을 키워서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다. 이게 잘못하면 발목 잡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은 중국도 저러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리를 갖다가 시원스럽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수출 풀어줬다고는 하지만 6개월 단위로 쪼개가지고 허가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저와 같은 어떤 조치에 대한 맞대응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허가가 완전히 최종 결정된 건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간 합의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일부 부처별로 이거 반대하는 부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또 일부 부서에서 절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권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이제 관련돼서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되게 많이 빠졌다가 나중에 확정된 건 아니구나라고 해서 낙폭을 좀 줄이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발언도 이거 상당히 오늘 중요한 발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7월에 당장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경제를 위협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금리 내려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들은 뭐 동의하거나 말거나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워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위원들 뭐 내 생각과 같을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생각은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뭘 걱정하냐면 고용 동향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시장 움직임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나중에 문제 터지고 나서 인하하면 뭐하냐.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인하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는 뭐 관세 영향 거의 이제부터는 비슷할 것 같아서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걸 더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 다음 달에 금리 내린다라고 하면 건 지수가 빠지지 않도록 또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본물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 연준 인사들 그 발언 일정이거든요. 이건 최소 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일정이 추가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질 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라든가 주식시장의 반응이 좀 그때그때마다 좀 위아래로 움직이는, 잠깐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시기가 또 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애플 정도 플러스 나고 테슬라 강보합 정도 되고, 알파벳 아니었으면 오늘 지수 별로 안 빠졌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유럽하고 과징금 소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송에서 패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고, 또 반독점 문제 삼는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좀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알파벳이 좀 많이 빠졌고요.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은 특정 업종 쪽에 이제 몰려 있는 건 아니고 좀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으로 개별적으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말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게 주가 60달러 중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24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기술적으로 설명드릴 때 200일선이 계속 저항대라고 그랬던 게 이제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아예 그냥 한참 멀찌감치 올라가죠. 다음 주인가요? 이제 실적 나올 텐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당장 오늘 미국에서 어떤 보도도 있고 해서 주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하락한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서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상장이 돼서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져 있는, 미국에서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진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오늘 플러스가 났는데, 이제 자동차주 관련해서 오늘 어떤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냐면, 만약에 미국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러면 제품 가격 얼마나 올려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걸 추정한, 실제로 저렇게 올릴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추정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보면 그 2, 3위가 우리나라예요. 현대차가 22%, 기아가 21% 정도 올려야 된다. 가장 좀 그 가격 인상이 되면 제품 경쟁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동차주들이 좀 어정쩡한 상태가 됐던 것 같긴 한데, 관세 뉴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또 주가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최근에 자동차주 수급은 좋은데,
이제 이런 이슈들도 있다.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에 또 향후에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돼서 오늘 자료 나온 김에 또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냐면 사실 뉴스만 보면 좀 걱정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문제도 터진 것도 있고 최근에 경기에 대한 걱정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투자자들이 경기 방어주로 가야 되는데 방어주가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수 소비자라든가 그다음에 유틸리티라든가 아니면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방어주로 분류가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 마이너스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낮다라는 거는 방어주에 대한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에너지주 올라간 건 이해가 되죠.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럴 때 투자자들이 그냥 차분하게 차라리 기다리지 또는 저점에서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지 방어주를 선택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현재까지로는 좀 과감한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석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상황 정리를 해보면 중동 사태는 이제 외교적 노력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강경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거 해버리면서 이스라엘이 조금 난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분석은 어제 제가 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이언돔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방어막 미사일을 쏘면 그 위에서 막 요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소진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래 끌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란의 어떤 공격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나 봐요. 근데 그 미국이 계속 공급할 거라서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빨리 이제 이란을 굴복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저와 같은 조치 2주가 해서 이스라엘을 더 초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하겠다. 또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그런 것들도 이제 통제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는 주초에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말 사이에 어떻게 뉴스가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기존엔 이제 지정학 리스크로 집중을 했다가 이제는 관세, 실적,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도 이제 발언이 시작되니까 뭐 금리 이런 쪽으로 관심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 뉴스들이 좀 바뀌는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일단 3,000포인트 넘어갔는데 미증시 빠지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는 알아서 갔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이 0.8% 빠져서 주초에 우리 증시가 약 대략적으로 한 2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이제 외국인들은 그렇게 본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도 과연 주초에 이제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테스트 해보기 좋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어 올리고 하면 이거는 뭐 공매도 세력이 됐든 파생 상품 쪽에서 하락 배팅이 됐든 이게 이겨내기 힘든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전 강세장하고 지금의 미국 증시하고 비교해 본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으로 이제 미루고 그냥 오늘도 음악 하나 들으시라고 이게 이제 러버스 콘체르토라고 되게 유명한 영화 이게 영화 주제곡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거든요. 이게 아마 저희 세대 분들은 접속이라고 예전에 천리안, 하이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채팅으로 만나서 번개하는 영화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용어를 하나요? 채팅, 번개, 세이클럽 뭐 하여튼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주제로 만든 접속이라는 영화에 이제 주제곡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유명해진 노래예요. 근데 약간 이제 음악 들으면 뭔가 이게 좀 되게 묘합니다. 이게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뭔가 웅장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해서 이게 버전을 아시아 버전으로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찾아서 한번 노래 들어보시면 주말에 이제 기분이 또 차분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중에 몇 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닷가에다 LP바 차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음악 같은 거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권하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